해변에서 멀지 않은 강둑을 느긋하게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강물이 갑자기 바다 쪽으로 밀려드네요. 어리둥절하지만 혼란스러워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건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 중 하나예요. 빨리 높은 지대로 피해야 해요. 개울, 강, 시냇물 또한 대양이나 바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건 여전히 쓰나미가 그 지역을 덮칠 거라는 걸 의미해요. 반복적으로 파도가 솟구친다면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예요. 만약 특이한 파도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면 고지대로 대피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바닷가에 있는데 물이 해변에서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가서 모래사장이 넓게 드러난다면 최대한 빨리 도망치세요. 이 갑작스런 유출은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당신의 생명은 얼마나 빠르게 상황에 반응하는지에 달려있어요. 만약 해수면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다면 그건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사례의 40%에서 발생하죠. 들어오는 물은 쓰나미의 첫 번째 파도예요. 그 다음 거는요, 훨씬 더 클 거예요. 약 10분 뒤에 옵니다. 바닷물에 거품이 일고 소용돌이 치고 기괴한 패턴을 형성한다면 그건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예요. 항해할 때 상어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지켜보세요. 만약 이 포식자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깊은 물로 향한다면 허리케인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마른 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주세요. 만약 J자처럼 생긴 이상한 나무가 비탈길에서 자라는 것을 본다면 발밑의 땅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괜히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마세요. 심각한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어요. 밖에 있을 때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면 번개가 고칠 거라는 걸 의미해요. 당장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번개에 맞을 수도 있어요. 벼락을 피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징조는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나는 건데요.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온몸에 찌릿함이 느껴질 거예요. 빨리 실내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피하거나 적어도 높은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바다가 2m까지 솟아오른다는 건 종종 허리케인이 온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이러한 솟아오름은 허리케인이 도착하기 3일 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허리케인이 가까울수록 파도는 더 커져요. 결국 파도는 4.5m의 높이에까지 이를 수 있죠. 만약 폭우 기간 동안 멀리서 굉음이 들린다면 그건 여러분 방향으로 갑작스런 홍수가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곳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세요. 돌발 홍수는 종종 치명적이거든요. 벌들은 폭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 곤충들은 비가 오기 전날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죠. 웃기게 생긴 구름을 발견하면 조심하세요. 심각한 폭풍을 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런 구름이 빙빙 돌기 시작하면 즉시 그 장소에서 벗어나거나 대피소를 찾으세요. 구름이 토네이도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건 따뜻한 원뿔 구름만을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차가운 구름은 전혀 위험이 되지 않아요. 어떤 벌레들은 폭풍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모든 움직임을 멈추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곤충들이 멍해 보인다면 대피소를 찾으세요. 수족관에 메기가 있다면 메기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과학자들은 메기들이 약한 지진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냈죠. 이 친구들은 지진 활동이 높아지면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죠. 만약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이 얼어붙은 강이나 시내를 건너야 한다면 회색 얼음에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회색빛은 그 부분 얼음이 매우 얇다는 걸 뜻할 수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운 물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머리 위에 있는 구름들이 하늘에 낮게 걸려있는 좁은 조각 같아 보이나요? 당장 그 지역을 떠나거나 대피소를 찾으세요. 그런 패턴은 심각한 날씨, 대부분 흔하게는 토네이도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게 보이지만 비는 오지 않는다면 그건 토네이도가 가까이 있다는 징조일 수 있어요. 해변에서 파편과 해초가 있는 거칠게 일렁이는 사나운 파도를 본다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강한 이한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는 여러분을 바다 멀리 데려갈 수 있어요. 네모 파도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른 두 파도 패턴들이 서로 충돌할 때 일어나죠. 이 현상은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해안에서 볼 때만 그렇죠. 이런 파도에서 놀겠다고 물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이런 곳에서는 숙련된 수영선수라도 물속으로 빨려들 수 있는 거센 역류가 흐르고 있어요. 최대 8km에 이를 수 있는 장관을 이루는 정난운을 본다면 행동을 개시해야 할 신호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냥 심각한 폭풍이 오는 거겠죠. 하지만 만약 정난운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확실히 토네이도의 징후입니다. 번개를 발견하는 것과 천둥 소리를 듣는 사이의 시간을 측정해서 뇌우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매 5초는 1.6km를 의미하죠. 호수나 바다 표면을 냄새나는 초록색의 뭔가가 덮고 있다면 물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위험한 녹조일 수 있어요. 첫눈에 독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완전히 거기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초록색 하늘은 위험을 알려줍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보통 뇌우, 우박 또는 심지어 토네이도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독특한 색은 노란 태양 광선이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푸른빛과 섞일 때 나타나요.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기치 않게 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나무의 몸통을 잘 살펴보세요. 나무 껍질이나 구멍이 없는 넓은 부분을 발견한다면 나무는 아마도 약하고 썩어 있을 거예요. 평소보다 바람이 세면 나무가 쓰러질 수 있어요. 바깥 공기에서 약간 염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폭우를 동반한 천둥 번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폭풍 후 동안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오존에서 이 불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두꺼비들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어요. 심각한 지진이 온다는 걸 느낄 때 이들은 집을 떠나요. 이 동물들은 번식기에 짝짓기도 멈출 수 있어요. 산에서 눈밭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발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만약 소리가 약간 공허하다면 발자국 주변에 금이 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야생에 있다면 개울, 시내, 그리고 강에 있는 물을 주목하세요. 만약 물이 빠르게 떨어지거나 상승하고 있다면 이건 가까이 산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물이 진흙탕물로 바뀌는 걸 본다면 더 이상 또 다른 징후를 기다리지 마세요. 즉시 그 지역을 벗어나세요. 만약 오래된 집에 산다면 내부 벽에 약간의 금이 있는 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만약 오래된 균열에 벌어지거나 새로운 균열이 나타난다면 이건 경고 알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만약 석회암이 많은 지역에 산다면 새로운 균열은 여러분 집 옆에 싱크홀이 곧 열릴 거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활화산 근처에 있다면 엄청 직관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세요. 만약 아주 약한 지진이라도 느낀다면 화산 폭발이 곧 일어날지도 몰라요. 갑자기 나뭇잎이 시들어가는 걸 알아차린다면 그건 다가오는 폭풍 때문일 거예요. 극한의 날씨가 오기 전 공기는 보통 습해지죠. 그리고 이 습함이 잎을 축 늘어뜨리게 만듭니다. 고속열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지만 철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토네이도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일 수 있어요. 또 이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귀가 먹먹해지는 굉음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소음은 토네이도의 중심부에서 놀라운 속도로 빙빙 도는 공기에 의해 생성되죠. 다 이해했나요? 좋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